최고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저희가 허리 통증, 허리 질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일단은 좋지 않은 자세도 허리에 좋지 않잖아요. 예. 다리를 꼬는 습관 저도 좀 있거든요. 맞습니다. 얼마나 안 좋은가요? 꼬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로 인해 이제 허리가 틀어지기 때문에 자세가 문제가 되고 그거보다 더 위험한 것은 한쪽 다리만 꼰 채로 계속 같은 자세를 유지하는 게 허리에는 가장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번갈아 꼬는 건 어떻게?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절대 참지 못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조금씩 번갈아 가면서 하시는 게 그나마 조금 후유증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가급적이면 이제 다리를 꼬는 습관 자체가 허리를 좀 틀어지게 하니까 그런 이유에서 좋지 않다라는 거 좀 기억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피할 수 있도록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척추 질환 이야기를 좀 이제 구체적으로 해볼 텐데요. 척추 질환이 있다라고 좀 의심이 되면 대표적인 증상들 있을 것 같아요. 환자들이 호소하는. 맞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보통 허리 통증으로 이제 시작을 하시는데 허리가 아프다가 나는 왜 엉덩이나 다리까지 증상이 오지? 라고 생각하시기도 하고 보통 처음에는 한쪽으로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제 양쪽이 다 아프시다고 하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강도가 처음에는 그냥 시리고 저리다 이런 말씀만 하시다가 나중에는 이제 점점 너무 통증이 심해서 안 되겠다 하시고 걷는 거리가 예를 들어 한 1km 정도 걸으면 다리가 아팠었는데 점점 심해지면 이제 500m, 300m, 심지어는 나중에는 한 5m, 50m만 가도 다리에 증상이 와서 걸을 수가 없다고도 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더 심해지면 이제 다리에 마비, 근력 저하, 힘이 빠지는 게 오시기도 하고 더 심해지면 대소변 장애까지 오시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심해지면 병원에 오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척추 질환, 허리 통증, 허리 질환이 있을 때 이제 대표적인 질환으로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좀 먼저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말씀해주신 이런 증상들이 있다면 척추관 협착증 좀 의심을 해보고 병원에 가셔서 한번 정밀하게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척추관 협착증이 정확하게 어떤 병인지 저희가 좀 정의부터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맞습니다. 이제 척추관 협착증 하면 어렵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보통 쉽게 설명드리면 척추 신경, 뇌에서부터 경추, 목 등 허리를 통해 이렇게 신경이 내려오는데 어떠한 원인에서든 이 신경 길이 눌리거나 좁아져서 압박이 되게 되면 그걸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뭐 많은 원인들이 있겠지만 보통 세 가지 앞쪽, 척추관 앞에서 추간판 탈출증, 많이들 디스크라고 얘기하시는 디스크가 이제 신경을 누르기도 하고 뒤쪽에 이제 황색 인대라는 인대가 있다가 이게 노화가 오면서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눌리는 경우도 있고 뒤쪽에 후관절, 햄버거 모양 뼈고 이제 허리를 구부릴 때 도움을 주는 그 뼈가 또 오래 쓰다 보면 커지니까 이 세 가지 원인으로 이제 안쪽에 있는 척수 신경이 눌리면서 증상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이제 위에서 내려다본 허리뼈 단면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아래쪽에서 보셔도 보통은 이쪽이 왼쪽이고 이쪽이 오른쪽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앞에 디스크 있는 쪽이 이제 배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이제 뼈 있는 쪽이 등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허리뼈 단면이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경 통로가 어느 정도 공간이 확보가 되면 사실 협착증은 의심을 하지 않아도 될 텐데 이 통로가 왜 좁아지는지 저희가 그 원인부터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가장 첫 원인은 이제 노화고요. 노화가 오시면서 물론 외상이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제 노화가 오시면서 앞쪽에서는 디스크가 튀어나오고 뒤쪽 황색 인대와 뼈가 이제 비후 두꺼워지면서 신경이 직접적으로 이제 눌리게 됩니다. 직접적 신경의 압박이 되면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안쪽에 이제 뇌척수액이라는 이제 액체가 흐르는데 그게 좁아지면 이제 그것도 이제 영향을 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좁아지면서 그 척신경에 가는 혈액 순환이 떨어지게 되니까 그 세 가지 원인들로 이제 증상 다 아까 말씀드렸던 엉덩이나 다리 쪽 증상은 그래서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원인까지 저희가 좀 파악을 해봤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척추관이 좁아져서 척추관 협착증이 생긴다라고 좀 알아봤고요. 척추 질환도 이 진행 단계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것도 좀 살펴볼게요. 네, 보통 제가 설명드릴 때 이제 저는 5단계라고 말씀을 환자분들한테 보통 드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세 변경, 바른 자세와 이제 습관 교정으로 휴식으로 예방을 하고 그걸로도 듣지 않으면 보통 약물 치료. 그래도 듣지 않으면 이제 주사 치료. 그다음에 이제 시술. 그다음에 수술도 내시경 수술이냐 뭐 절개 수술이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물론 단계를 뛰어넘어서 수술을 요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네. 대부분은 단계별로 치료를 합니다. 보통 비침습적 치료라고 하는 보존적 치료, 이제 주사 치료, 약물 치료를 해보고 네. 그래도 안 되는 분들이 이제 카테터나 내시경 이런 치료를 해보고 그래도 안 되는 분들이 이제 절개해서 수술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뭐 수술하는 경우가 요즘은 정말 많지 않다고 들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술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도 분명히 있잖아요. 분명히 있습니다. 예. 단계를 뛰어넘어서 말씀드리는 경우가 분명히 있다는 것처럼 첫 번째는 너무 오래 비수술 치료를 충분히 받으셨는데도 너무 통증이 호전이 안 되는 경우, 오래 아프신 경우. 네. 두 번째는 이제 조금만 50m, 100m만 걸어도 통증이 심하고 실제 MRI 소견도 굉장히 심한 경우. 네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근력 저하나 대소변 장애, 하반신 마비 이런 것들이 동반된 경우에는 이제 사진 촬영하고 진단이 되는 순간 요거는 즉각적인 수술을 요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경우가 있고 네. 비수술 치료를 우선적으로 시행하지만 이런 경우들에는 처음부터 수술을 이제 권유해드리거나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척추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도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고 또 무조건 수술을 피하는 것도 방법은 아닐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 환자분들이 이런 치료를 받기 전에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주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아무래도 제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반드시 수술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실제 오시면 수술하는 비율은 5%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대부분 보존적 치료나 이제 여러 가지 주사 치료, 시술 치료 이런 것 등으로 좋아지실 수 있고 네. 과거보다 먹는 약도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병원에 얼른 오셔서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이제 수술할 상황을 만들지 않으면 좋겠죠. 노화를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최대한 천천히 척추가 노화되도록 바른 자세, 바른 걸음, 적절한 운동 등으로 운동 등의 생활 습관 교정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수술을 꼭 해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셔야 되는 분들은 가능하다면 최소 침습으로 네. 하시는 게 좋겠고 이제 고령이나 만성 질환자분들은 여러 가지 질환을 고려해서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맞아요. 것들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다양한 척추 질환 치료법 살펴봤습니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그리고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최고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